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에너지 메가 트렌드 시간인데요. 첫 번째 에너지 이슈는 이제 미국의 대선 이 판도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화학 기업들이 어떻게 좀 판도가 바뀔 것인가 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바이오 이슈 가운데서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와 먹는 비만 치료제 이번에 아주 핫합니다. 일라일리와 관련한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顧問모시고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한국의 화학기업들이 이제 고부가 첨단 기업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대통령으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된다면 미국의 화학기업들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지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 가지 가정이 있는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한국의 화학업종한테는 큰 기회가 온다. 아, 큰 이득이다. 큰 이득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그런 거죠. 전 대통령께서는 예를 들면 중국의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가 최대 200%까지 물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학이라는 거는 이런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이런 데 모든 건설 이런 데 모두에 들어가는 이런 모든 산업을 구현하는 그런 기초 소재거든요. 기초 소재 겸 첨단 소재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미 수출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중국의 화학기업들도 연결선상에서 수직 계열화되는 화학기업들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든지 이익이 정체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대신에 그러면 역으로 보면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럼 미국 기업들이 막아에 의해서 미국 기업들이 최대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 인구는 14억이고 미국 인구는 3억 3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한국, 일본, 대만, 독일 이런 네 개 국가가 많은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를 우리는 보면은 1987년도 보면은 미국이 일본이 G2였잖아요. 두 번째 국가이다 보니까 일본을 G3 국가로 내리겠다는 전략을 구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를 미국 수출을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하면서 결국은 일본이 G3로, 그러니까 3위 국가로 내려가면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급속히 큰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그림들이. 그런데 미국의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뭐냐면 2019년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조 한 6천억 정도를 롯데케미칼이 휴스턴, 루이지애나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완공을 한 거예요. 화학 공장을. 그래서 보면은 정말 투자를 해서 고맙다. 그러니까 마가죠.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와서 지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화학기업들이 이런 한국의 공장도 있고 미국의 공장도 있는 투트랙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한국의 화학기업들이 이런 겁니다. 이제는 중국이 많은 기초 소재에서 우리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범용보다는 이제는 물론 범용은 뭐냐면은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아시아 국가들,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크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는 돈을 많이 벌 걸로 봐요. 그런데 5년, 10년 정도는. 근데 결국은 첨단 고부가라고 했기 때문에 첨단 고부가 시장이 전개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판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후보 중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미 대선의 역사적 유례없는 일이 어떠한 판도를 좀 나타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인데요.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중국의 화학업종 견제에 한국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관세 가능성은 있지만 중국보다는 좀 관세가 낮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좀 수혜 예상. 자, 그럼 종목별로 좀 더 살펴볼까요? 롯데케미칼,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화학기업과 함께 또 미국의 대표 화학기업들 간의 주가 상승률 어디가 더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의 화학업종이 저는 단연코 돋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전에 보면은 첨단 고부가로 지금 이제 한국의 화학기업들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미국에는 린데라는 기업이 있고요. 미국에는 듀퐁과 린데라는 기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듀퐁하고 보면은 매출액이 롯데케미칼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낮잖아요. 0.3배.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0.3배인데 비해서 듀퐁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3배입니다. 그 다음에 린데 같은 경우는 특수가스를 만드는데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7배거든요. 그래서 20분의 1하고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화학기업들, 롯데도 똑같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기초 소재는 이제는 더 이상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물론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성장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겁니다. 5년에서 10년 동안은. 그렇지만 결국은 중국이 따라오는 걸 봤기 때문에 결국 인도가 따라온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까처럼 고부가로 가는 거예요. 고부가로 가는데 어떠냐면은 고부가 시장은 중국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린데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7배나 받고 있고 듀퐁 같은 경우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3배나 받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20배, 10배 정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전기차라든지 전기 배터리 소재라든지 전기차 소재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화학 제품 안에서도 첨단 고부가가 많이 나올 거라 이렇게 봐요. 그래서 뭐 흔히들 보면 계획이 막 22조에서 50조 원 하겠다는 게 대부분 다 고부가에서 채우겠다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뒤에 보면은 롯데케미칼이 이제 성장 전략이 보이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화학업종이 똑같습니다. 롯데케미칼이나 예를 들면 이 그림인데 LG화학이나 뭐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그림 자체가 유사해요. 그래서 보면 푸른색이 범용인 거예요. 범용은 물론 동남아라든지 이쪽에서 돈을 많이 번다 이거예요. 버는데 고부가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없는 시장. 누가 중국이 방어합니까? 미국이 관세에 의해서 제가 볼 때 중국이 못 끌 거예요. 많이. 그러면은 이 시장을 한국의 화학기업들이 많이 수혜를 볼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매출액과 이익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한국의 화학기업들 앞으로 이제 미국의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 오늘 집중 좀 분석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이오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데요. 지난주에 로슈가 먹는 비만 치료제 임상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크게 식사 시간과 관계없이 투약할 수 있다라는 뭐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이제 후발주자로서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이죠. 그럼 앞으로 일라일리 등의 그런 영향들은 어떻게 미칠 것으로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로슈가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걸 일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전 세계에 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 포함한 이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판매하고 있는 그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에 이 젯바운드나 위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준점이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제가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같이 개발을 하면서 네.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이미 치료제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되는 이 치료 효과,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 아니면 부작용 얼마나 원하지 않는 그런 이상 반응들이 없는지 아니면 좀 더 편리하게 복용을 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기간 이러한 것들을 장점, 기존의 약을 뛰어넘는 장점이 있어야 좀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 예를 들면 일라일릴리는 72주에 대한 그 체중 감량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이 위고비 같은 경우도 68주 기간에 대한 데이터들이 장기간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하고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하고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더 좋은가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잠시 이제 로슈 이번에 이제 그 좋은 결과를 나타낸 이 로슈에 대한 거를 좀 보게 되면은요. 임상 일상에 대해서 이제 먹는 치료제 한 달 동안 약 6.1%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좋은 데이터를 냈는데요. 이번에. 로슈는 작년 12월까지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카모 세라피틱스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올해 연초 이제 제대로 장착을 한 거고요. 네. 거기에 3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임상 1상과 2상에 3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가 이번에 발표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슈는 주사제나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장착을 했고 이제
앞으로 계속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앞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일라이 릴리를 예를 들면은 2025년 되면은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빠지는 거를 또 막아주는 약들, 그다음에 경구용으로서의 이 비만 치료제, 릴리의 제품들 이런 거를 소식을 좀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 이제 이번에 이제 로슈라는 후발주자까지 비만 치료제의 글로벌 경쟁이 더 심화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좀 간단하게 드릴까요?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동향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희귀한 이제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키포인트만 좀 찝어드리면요. 미국의 FDA 그 승인을 받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1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29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이 최근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 승인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올해도 지금 1분기까지 봤었을 때 3개가 파이자의 이 B형 그 혈우병 치료제까지 해서 3개가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변화를 좀 감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긍정적인 면은 암이나 신경계 질환에 대한 이 환자가 계속 지금 늘어날 거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건데요.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희귀질환, 암 아니면은 이런 쪽으로는 각 나라에서 지원하는 국가 지원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나에게 맞는 그런 치료제로서 미래 기술도 맞지만 이런 또 희귀질환과 이런 암 같은 종류에 있어서는 치료에 있어서는 국가 단위의 지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을 확률이 좀 높다. 그리고 지금 이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있고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크게는 3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RNA 치료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는 암이나 희귀질환 쪽으로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RNA 치료제에 있어서는 감염병 쪽으로 희귀질환과 감염병 쪽으로 연구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한마디 드리면서 좀 얘기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최근에 암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이 연구들이 확장되고 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에 대한 가장 최신 이슈까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